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월 13일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 평균하기라고 하는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약간 수정을 해서 가장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을 때 가장 최근에 취득한 데이터 샘플 10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평균하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래프 1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현재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현재 취득한 데이터 중에서 내가 평균을 취하고자 하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데이터 10개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득한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값을 이렇게 누적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10개의 데이터의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이제 동영상 강좌에서 진행했던 거는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난수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해서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로깅하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동작이 되는 거를 주관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딜레이를 좀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25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득한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평균을 취한 값을 따로 표시하기 위한 값을 이렇게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 운영하고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 데이터에 대해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 배열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목 n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0인지를 체크해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아래쪽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운영할 텐데요. 자, 0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목값을 목값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목값은 1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배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요 입력으로 들어온 2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 값을 이 관련된 값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인덱스가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0인 것부터 해서 길이 정보를 10으로 인가하기 때문에 10개의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 값을 평균 함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죠. 그리고 이 샘플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에는 배열 잘라내기 함수의 출력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10개의 샘플이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 함수의 출력값은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 평균의 값을 표시를 해주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에 원소가 하나가 추가된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시게 되면은 이 몫이 2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덱스는 10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10개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취득한 데이터 10개에 대해서 평균을 계속 취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13일에 실습했던 코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일명을 02라고 하겠고요. 자, 이때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이 아래쪽에는 평균을 취한 값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가능했던 이유가 주기적으로 폴링하면서 똑같은 샘플 개수가 모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볼 텐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이를 좀 낮춰볼까요? 한 190으로 해볼까요? 자, 평균값과 정지 버튼을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는 하나씩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은 선과 포인트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일반 플롯에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겠고요. 엘리어스 제거 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스타일은 자, 채우는 걸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하나 또 복사하겠고요. 또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좀 맞추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색상으로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표시를 그냥 그래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그래프 2라고 하겠고요. 표시하는 거는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자,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자, 구분 짓기 위해서 여기는 자, 연두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부분을 좀 키우도록 하겠고요. 코드는 아래쪽으로 좀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가로 방향으로 좀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고 자, 정지 버튼 부분을 이동시키겠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딜레이를 250ms 주기로 폴링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는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자,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좀 시프트를 시켜 놓고, 자, 여기에서 우선 이 배열 만들기 함수 출력 부분에 자, 그래프 1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와이어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함수 팔레트를 띄우신 다음에 이제 배열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크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의 배열 크기를 구할 겁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리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목, n, 나머지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x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제가 1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드 코딩을 해서 이제 샘플 개수를 10개씩, 가장 최근에 샘플 개수 10개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10개가 아닌 다른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나머지 값이 0과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0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자, 나머지 R이 나머지가 되겠고, 그래서 자, 0과 같은 경우는 자, 구조 카테고리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 하나 크게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0과 같은 함수의 출력값을 내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값을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아래쪽 shift register 값 같은 경우는 그래프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참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도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 배열 값을 자, 케이스 구조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잘라내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 잘라내기 함수를 사용을 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인덱스 값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인덱스 값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목 값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목 값은 처음부터 1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감수 함수를 사용을 해서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씩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0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곱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인덱스 값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길이 부분에도 10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 10개만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값을 자, 평균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평균을 구해서 다시 이 원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별 만들기 함수의 출력 부분에다가 이 샘플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위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를 좀 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R가 실행이 될 때 이 샘플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 인버크 노드에서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를 해서 시작할 때는 기존 데이터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데이터 구하면 10개가 되고 하나가 찍혔죠. 그리고 또 최근 거 10개. 만약에 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법은 또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걸 활용하지 않고 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동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강제 변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자, 삽입해서 숫자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배정도로 바꿔주시겠고요. 그러면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은 0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동작하면 0부터 9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부터 20, 그 다음에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가장 최근의 데이터 10개에 대해서 샘플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 값을 구해서 지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지운 다음에 이제 원상복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구하는데 거기서 가장 최근의 10개의 데이터를 취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E 인디케이터의 평균 값을 누적해서 보여주는 자, 이런 실습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